제가 알기로 조금 비교적 근대사. 10월 19일에 있었던 여순 사건. 여순 사건을 보기 전에 이제 그 우리가 통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제주도 4.3 사건을 그렇죠. 이제 봐야 되는데 3.1운동 기념식 날이었는데 결정적 사고가 터진 거예요. 가두 시위를 했어요. 3.1절 기념행사 같은 거. 경찰들이 말 타고 이제 그 시위를 진압하다가 네. 애를 밟았는데 네. 사과를 안 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막 경찰도 공격하고 파출소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파출소에서도 발포를 해버린다. 발포해서 한 6명 정도 사망을 합니다. 여수 이제 순천 사건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산 이른바 빨치산이 되는데 이제부터 비극이 시작이에요. 국군 토벌대가 왔어요. 네. 부역자들 다 끌어내라고. 그 지창수 그 반란군들 정확하게 부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손가락 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요. 그때 이제 이게 제 옆에 제요. 인민재판에서 바로 총을 쏴주고 빵. 제가 재판 거치는 것도 있었고 와가지고 여기 빨갱이 부역자 누구예요? 빵빵빵빵 이렇게 바로 직결 처분.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너무 소름 끼치고. 다 역사적 사실이고 그 전에는 또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순천 여수를 이제 타고 바로 순천하고 다 몇 가지 그쪽에 한 6개, 7개, 6개 군을 정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반란이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하고 군인대를 보내죠. 네. 군대를 엄청 보냅니다. 보내니까 말한 것처럼 그 정벌했을 때도 또 그 걔들도 비슷한 걸 하긴 해요. 인민재판 비슷하게 해가지고 친일파 뭐 경찰들 하긴 했는데 이런 어떤 적개심들이 쌓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 시간 있는 동안은 빨치 지리산을 다 들어가 버리고 원래 포위해가지고 해안으로 해가 다 소탕을 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계엄 작전 실패하고 형 말대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이 계엄군들이 했던 게 뭐냐면 즉결 처분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전에 친일파나 지주 죽고 또 그걸 지목했다는 사람 또 죽고 그래서 그때 여수나 순천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양민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수 순천에서만 11,000명이 만 명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죠. 공식적으로 그 정도 죽으면 더 비공식적으로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여수 순천 인민위원회라는 걸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미제국주의자 타도하고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그때 여수에 가장 큰 이 신발 고무신 공장이 있었대요. 고무신 공장. 그래서 인민위원회에서 사람들 모였으니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로. 고무신을 다 이렇게 선물로 나눠준 거야. 네. 이게 또 핑계가 되네. 와가지고 고무신 신 새끼를 다 잡아내요. 빨갱이라고. 새 고무신. 새 고무신. 그러니까 뭘 줬냐면 인민재판 그 지창수가 이제 턴 다음에 쌀하고 고무신을 준 거예요. 새 고무신이랑 쌀을 준 거예요. 네. 쌀은 뭐 먹으니까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반란 진압하러 계엄군이 왔는데 지창수 군인들은 다 없어졌어요. 전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갱이를 잡았다고 하려고 빨갱이를 색출하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 고무신. 누나 올라 그런다. 새 고무신 아니면 군용 빤스 머리 삭발한 인민군 머리 한 사람들. 그치. 그래서 내가 야 너 생긴 게 넌 빨갱이다. 일로 와 죽어. 빵. 빤스 벗어봐 빤스. 군용 빤스네 너 죽어. 너 새 고무신 어디 났어 죽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 너무. 그러니까 그때 정말 이 이성을 잃은 살인 대학살극이 된 게 뭐냐면 평소에 약간 억하심정이 있었던 그렇죠. 이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너 내 옛날에 뭐 나한테 소송 걸어서 나한테 뭐 소송 걸었어? 그때 다 얘기하는 거야. 이쪽으로 있고 우익 쪽에 붙어가지고 제 빨갱인데요, 빨갱인데 다 줘. 팡팡팡팡팡.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여순 사건 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시체가 쌓여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길거리에. 죽였어. 시체가 쌓여 그 있어. 옛날에는 그런 말, 보도연맹하고 또 연결 나중에 되지만 골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죽는 걸 골로 간다는 표현하잖아요. 그때는 골짜기로 다 불러 모았대요. 경찰이 여기 있는 사람들 골짜기로 다 오세요. 그럼 다 가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축으로 가는 게 골로 간다는 우리 속담 비슷하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골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그렇게 들었어요. 뭐 정확한 건 근데 아닌데. 참 이게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3년 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렇죠. 한국 전쟁 터지기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랄까 많은 분들은 좌우의
이 대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승만 정권이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짓을 벌인 거라니까요. 누구들이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씨를 말려버리겠어. 이승만이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린 다 같이 한 동포였어요. 네. 3년 후에 예 땅땅땅 고무신에서 땅땅땅 11,000명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좀 성격에 대해서 좀 규명이 될 필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반란이라고 거기- 하나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폭우로 내리거든요. 네. 조선 뭐 민주주의 공화국을 설립한 이게 그것도 좀 애매해요. 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상 분배, 무상 뭐 몰수한다는 거. 북한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어떤 게 있었다. 네. 첫 번째 항목은 그거예요. 우리는 동족을 살상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목적이긴 한데, 그래서 여순 사건을 반란이라고 이승만이 규정하고 뭐 반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라는 명목에 다 죽였던 거는 맞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와서는 공산주의가 막 다 실패를 했고 사회주의 국가들 다 이제 쫄딱 망했고 이건 알겠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굉장히 없는 사람들, 핍박받는 노동자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유토피아 같은 아이디어였어요. 왜냐면 지식인들 대부분 그걸 지식인들 대부분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배고픈 사람 없고. 그렇지. 지주만 다 몰빵해가지고 다 땅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평등하게 다 땅을 나눠주겠다 하면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실패한 그 이데올로기라고 알고 있지만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대부분의 같아요. 지식인들도 예. 다 그 당시 대부분 다 공산주의에 빠졌고. 저는 근데 이거는 평가를 좀 내려야 되는 게 결국은 저는 그런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 반란 비슷했던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군인이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 이후에 있었던 특히 이제 그 지창수 부대가 다 그 들어가고 나서 지리산 들어가고 나서 양민들을 죽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이건 뭐 우리가 잘했다고 하거나 그걸 변호해 주거나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학살이에요, 학살. 학살이죠. 학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살인데 학살이에요. 봐봐요. 제주 4.3에서 3만 죽었어요. 여수 순천에서 10,000명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해방된 이후에 3년 후에 우리 군에 의해서 우리 경찰에 의해서 남쪽에서만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4만이요, 4만. 4만이면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부분 찬다니까 이게요. 네. 월드컵 그것도 해방이 경기장- 되고서 월드컵 경기장 4만.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이제 그런 보도연맹이라는 걸 한번 얘기했었는데 보도연맹을 만들어요. 보도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빨갱이 사람들을 사회주의 사람들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보도연맹에 근데 그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은 쌀 주고 이러니까 일부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그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부역이 걱정이 되니까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게 보도연맹 가입해서 다 불러 총살을 죽이는 또 거예요. 죽. 미리 예방 차원이라고 어. 얘기를 하죠, 언제? 그 보도연맹이 지금 이제 와가지고 소송도 하고 국가의 뭐 살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민간인을 오히려 북한군 우리를 죽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국군이 우리 국민을 죽인 게 네. 오히려 많고 그 이승만의 나쁜 것 중에 하나 뭐 가장 큰 게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아니 근데 요즘 저 광화문에 가면 아직까지 그게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흔들라 그래. 흔들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뭐냐면 서북 청년단이 또 등장했어요 광화문에요. 잘못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진짜 서북 청년단이라고 딱 써놓고 깃발 들고 다니면서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에 성조기 흔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그 서북 청년단의 존재를 알고 저러는 알까, 건지. 모를까. 어? 이스라엘 국기를 왜 것 들? 같아. 이스라엘 국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뭔 상관인 거야? 그걸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서북 청년단 이래가 막 이렇게 완장을 차고 뭐 해가 오는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에서 3만 명 죽인 거 다 서북 청년단이 그럼 했다고 봐야 죽였다니까요.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반공이라는 걸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그 영화 짓을 보면은 이 새끼들 아까 말했잖아요. 2살짜리 애 다리를 잡고 돌로 쳐 죽이고 1살짜리 애가 거기 응애 한다고 그 안에서 그럼 당연히 나오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접주라고 해야 될 건데 술탄가 던져버리고 이것을 아직까지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데 광화문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지금요. 답답한 거죠. 아니 지금 저는 잠깐 듣고도 너무 끔찍한데 그런 그 세월이 있었음에도
겨우 사과는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나 왜냐면 그 예전에 뭐 이 박정희 정권도 그렇고 뭐 이 뭐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갱이들이 저지르는 반란인 거지 거예요.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는 당연히 못하고 쉬쉬쉬한 건 아예 없었던 일이고 그냥 모른 채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사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전면적으로 바라봤던 게 아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이제 과거사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4.3 법도 나중에 만들어지지만 네. 뭐 5.18 법도 뭐 김대중 때 만들어지긴 하죠. 5.18은 그래도 그 직전인 건 거고 더 과거 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4.3 관련된 거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2년째 때인가 그때가 제주도 가서 뭐 울고 했던 거는 기억이 나네요. 예. 전 제주도를 항상 놀러만 가고 그냥 해변 아니 봐봐 휴양지만 그게 더 갔었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제주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라산도 그렇고 우리 저기 오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 오름 올라가서 트레킹도 많이 하고 오름에 많이 숨었어. 다 왜냐면 숨었잖아, 오름에. 우리 오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 아름다운 한라산, 뭐 성산 일출봉, 특히 지금 제주도 제주 공항 있는 자리 그 거기서 3만 명이나 죽은 거야. 그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불쌍하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우리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살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 전쟁에 가입을 해요. 해병대를 해요. 그 정말 제주도민 제주도 출신의 군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 의사 표시를 다 안 하면 빨갱이로 몰려서 나의 친척들 중에 누구는 죽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한국 전쟁에 보면 해병 중에 제주도 출신들이 꽤 많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제가 어떤 분한테선가 뭐 제주도 그러니까 토박이들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세고 막 이렇게 독단적이고. 근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다.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 5.18 전에는 4.3이라고 보는 게 맞죠. 지역을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시 또 여순 사건의 주모자를 김구로 지목을 해요. 이승만은. 그러니까 우익 세력, 극단적 우익이라고 표현해요. 김구 선생님한테. 그리고 자익하고 뒤에서 우익이 얘기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 이듬해 49년도에는 김구 선생이 이제 서거를 하게 됐죠. 그쵸. 뭐 그거는 뭐 이승만이 죽였다고 아직 그건 기록은 네. 없지만 안 죽였을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누구죠? 정의봉 안두희. 네. 안두희가 죽였죠. 나중에 정의봉 맞고 죽었죠. 정의봉 맞고 죽은 네. 안두희가 육군 소위인가 그렇죠. 자, 그런 이제 1년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고 그 권력 공고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의 목숨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승만은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뭐 이거는 우리 썬킴 쌤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자신이 이시조선을 이어가는 다음 왕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왕족 비슷하고. 인도교 폭파라고. 그건 좀뭐 한 700명, 800명이 건너가고 있는데 바로 폭파가 됐죠. 폭파해라고. 네. 그럼 당연히 다 빠져 죽은 거잖아요. 빠져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때 기록을 보면 폭탄을 쓴 거지 않습니까? 폭사하죠, 그래서 폭사. 그 당시 한강 그 다리 밑에는 잘린 팔다리들이 둥둥둥둥 폭사한 떠다니고 거죠. 피가 한강이 피로 부는 거예요.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어디죠? 하여튼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민주주의를 프린스턴 대학이죠. 네.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이 조선의 후계자다.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는 정말 민주주의 신봉자였다면 자기 백성들이 국민들이 죽는데 그럼요. 결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정권을 내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를 써도 상관없는 거야.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때 친일파들이 다 경험이 있고 원래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승만이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웃기지 말라고 해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프랑스가 나치 독일 부역자들을 엄청나게 속창을 했거든요. 다 죽였어. 수만 명을요. 심지어는 나치 장교들 머리 깎아서 이발사까지 수청을 해버렸어요. 그 근처 갔다가. 아니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랑 레벨. 그렇게 완전히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서
점령은 당했지만 식민지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BC 정부죠. BC 정부죠. 그리고 몇 년 안 갔어요. 나치 독일 치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애들은 싸그리 다 숙청을 했어. 나라 새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새로 만들자. 그런데 뭐 아이고 이거 원래 하던 사람 계속 해야지 나라가 돌아간다 웃기지 최소한 숙청을 못 하더라도 그 사람을 등용했었어는 안 됐었죠. 안 됐죠. 근데 등용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했던 반민 특위 같은 거 반일 친일파 청산하는 것도 한락하다가도 실패를 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계속 기득권들은 기득권으로 갔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이렇게 기득권대로 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를 우리 촛불 시위하는 거 보고 일본 애들 깜짝 놀랐대잖아요. 오, 정부에 대응해서 저렇게 이건 하는 저는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789 그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 같은 전 느낌 들거든요. 촛불 피 한 번 안 흘리고 맞아. 정권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맞아, 정권을 맞아. 막 바꿀 수가 있습니까? 맞아. 정권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중에 우리가 뭐 살았어. 좀 정리를 좀 하면 네. 여순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1948년 네. 10월 19일이죠. 8월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고 10월 19일 일어났던 사건인데 뭐 어쨌든 반란적 측면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주 출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양민들이 희생되는 사건이고 이제 여순 사건 한참 이후에 70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 전까지는 반란 사건인데 네. 지금은 공식 명칭은 여순 사건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여순 항쟁은 아직 아닙니다. 항쟁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군대가 움직였기 예. 때문에 또 그 군대 사람들이 지창수를 비롯한 군대 사람들은 그 후에 빨치산이 돼서 한국 전쟁 그때까지 있다가 사살 당해 50년 정도에 사살되긴 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일반 양민들, 뭐 시민들이 11,000명 정도일 거예요. 11,000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네. 그런 사건이고 그 여수 순천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다들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어떤 친척들이 여수 순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나. 아니 그 얼마 전이에요. 그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수 순천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겨우 살아난 그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 지금 아직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직 살아계시네요. 그렇죠. 네. 인터뷰도 하고요. 그러니까네. 그래서 현대사다 이거는 근대사가 아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아직도 청산을 해야 되고 뭐 아직까지는 아직 대입돼요. 반란이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한국 전쟁할 때 군대 내에 반란은 없었지 않느냐. 뭐 그것도 일부 맞아요. 네. 숙군 작업이라고 했었거든요. 군대 내에 빨갱이나 자익하는 장교나 병사들 잡아내는 작업들을 했던 것도 맞아요. 일부 그것도 맞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때를 비롯해서 제주도 비롯해서 한국 전쟁까지 몇십만의 사람이 결국 우리 군에 우리 정부에 우리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 네.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 여순 사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부끄러워. 아니 뭐 오늘부터 하시면 되죠 뭐. 네. 그리고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먹먹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그 뭐 이 감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제주 4.3도 그렇고 여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애들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이 꼬마 애들, 그 어린 아이들, 갓난 애들 그 죽인, 그러니까 얼떨결에 쏴 죽인 것도 아니라 그 정말 잔인하게 죽인 여러 가지 그 예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정말 제일 잔인한 게 사람이다. 지슬이라는 영화를 네. 한번 보시면 네. 너무 그래서 보기가 좀 그럴 겁니다. 뭐 우리 초반 시작할 때 역사는 이제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역사는 이제 좀 청산될 건 청산되고 또 바로 잡기도 하고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또 그때도 생각해 보면 제주도 4.3 전해가 3.1절이잖아요. 47년 3.1절. 그 시위를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들은 그때부터도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에서 변곡점만 계속 있어요. 5.18 때 있었죠. 87년도에도 그 6.29 이끌어낸 민주항쟁도 있었죠. 계속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너무 대단한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홍콩에서 뭐 보고 촛불 시위 따라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런 선조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맞아요. 있었다고
감히 또 얘기를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있었기에 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 찍고. 유튜브 찍고 뭐 여기 북한에 봐봐. 이런 거 찍으면 우리는 저 아우지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뭐요?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사라졌던, 그 광야에서 노래가 그런 노래 아닌가? 네. 안치환 놓쳤어. 놓쳤어. 네. 자,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저 너무 슬퍼가지고. 아, 진짜 우셨어. 우셨어요. 네.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어떻게 막 너무너무 울컥한 거 있잖아요. 몰랐던 사실이라 좀 죄송도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여수, 순천, 광주 그 지역에는 그런 슬픔들이 있는 분들 네. 사세요. 네. 뭐 오늘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내용들 또 더 알고 싶은 내용들 댓글로 계속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울먹거려갖고 발이 막. 울지 마.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와요. 감사합니다.